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오늘도 우리 시장 오후장까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일 CPI가 또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FOMC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어제의 되돌림.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갑자기 이제 에코 비행 같은 종목들이 급등한 것이 양도세 완화 이야기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네. 실제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2시에 발표할 거다라고 했던 건데 발표가 없었고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그 부분 다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때도 공매도 금지할 거다라는 소문이 막 파다했었는데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갑자기 발표가 난 거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사실 지금 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10억에서 30억까지 이 어떤 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좀 말을 좀 또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다만 만약에 양도세 완화가 이번 연도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 시장은 12월 달에 산타 일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다만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그게 신년 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12월 달에 매도 나왔던 분에 그대로 1월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좀 빨리 올라가냐 아니면 늦게 올라가냐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양도세 완화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말자. 어차피 다 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만약 소식이 안 나오더라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시기가 조금 늦어질 그쵸. 뿐 올라간다라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최현덕 코치님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CPI에 이어서 FOMC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인데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죠. 그렇죠. 금리 동결은 당연한 건데 네. 사실 어제 CPI 같은 경우도 예상처럼 꺾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그 0.1로 꺾이면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내려올 거로 봤던 건데 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 올랐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이 경기 둔화가 계속 나오고 있고 고용 둔화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던 건데 어제 CPI,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살짝 올라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꺾이면서 오히려 시장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뉴스도 좋은 뉴스 해석하는 상황인 건데 이 FOMC가 파월은 당연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시장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파월의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파월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해서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점도표인데 점도표가 지난 9월 점도표가 내년 말 금리를 5.1로 예상했단 말이에요. 그 점도표가 또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5.1 아래로 내려올 것 같고요. 만약에 5.1 아래로 내려만 온다면 시장은 또 환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FOMC가 오히려 또 이 시장 상승에 촉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이제 이 그 파월의 멘트가 아닌 네. 많은 위원들이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을 하는 게 점도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꺾어준다면은 시장은 역시 환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FOMC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또 매수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리뷰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가비스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두 가지 종목들 오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기가비스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한 종목들 보시면 네오셈이 상한가 들어갔죠. 네. 오로스테크놀 급등하고 있죠. 다 이제 그 후공 중에서 검사 장비 기업들인데 바로 이제 이 기가비스가 이 검사 장비와 수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제 또 이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는 코리아 소켓가 또 급등했는데 네. 역시나 기판 검사 장비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후행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 요 부분에 있는 매물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상당히 낮은 곳에 있다. 많은 지금 그 기판 검사 기업들, 기판 기업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여전히 목표가 85,0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또 이틀 전에 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물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그 흐름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내일 밤에 나오는 인텔의 CPU, NPU가 합체가 돼 있기 때문에 오픈엣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 TSMC 얼라이언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TSMC 얼라이언스 이 IP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결국 이 오픈 엣지 IP 갖고 많은 기업이 설계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 4분기 실적 전망이 흑자 전환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IP 기업들이 흑자 전환됐을 때는 결국 매출이 어떤 그 이 영업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 IP가 매출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이게 커지다가 작아질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반도체 생산이 많아지면 적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기 흑자 전환 된다고 한다면은 내년부터는 매출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기대감이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이 잘 나올 IP 기업으로 인식하면서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 27,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의 기회가 될 종목 2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가비스는 목표가 85,00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목표가 27,000원 기다리면서 추가 상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년 8월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자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은 좋은데 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주지 않아도 됐던 것들 지급하기 때문에 악재로 봤던 건데요. 제가 볼 때 이건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그 가상화폐 그 거래소에 있는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은 없던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거래소가 이제 예치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은행의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명시한 거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런 예치금을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뭐 없어진 경우도 있던 건데 이거를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큰 자금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호재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올해 올라갈 수 있는 더 좋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이제 4년에 한 번 오는 반감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은 채굴해야 되는 건데 그 채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공급이 확 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내년 1월 10일 날 1월 10일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거든요. 네. 1월 10일 날 지금 이 블랙록이 운영하려고 하는 현물 ETF가 이제 그 상장 심사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 현물 ETF가 이제 그 상장하게 되면은 지금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금이 9조 달러가 넘거든요. 9조 달러가 넘으면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1경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굴리는 이제 블랙록이 이런 그 현물 ETF를 운영한다는 거고 지금 2번 거절당하고 3번째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거래소 사람들과 만나서 미팅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거의 이제 통과될 가능성을 8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있어서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진다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업비트고요. 업비트의 최대주가 두나무입니다. 그 두나무의 지분을 하나투자증권이 갖고 있는데 약 6.15%, 207만 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두나무의 시가총액을 3조 6천억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억 정도가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4배 정도 올라온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두나무에 대한 수혜인데 두나무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가상화폐 시장 한창 좋을 때 상장하려다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못했냐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피해 보는 게 가상화폐거든요. 네. 다 금당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비트코인도 그런 전망으로 올라가는 건데 결국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두나무는 내년에 무조건 상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나무의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 전망이 강해진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우리가 좀 매수 관점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승인 여부가 1월 10일 날 결정납니다. 지금 블랙록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돈나무니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부터 한 10개 정도의 이제 이 펀드가 동시 승인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1월 10일까지는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인될 경우에 약 200주 정도가 좀 유입될 거라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오늘 그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
야놀자 상장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는데 지금 야놀자의 이제 CFO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3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뉴욕 그 증권거래소 전광판에 야놀자 CFO 임명 축하 메시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에도 임박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상황인 건데 하나투자증권이 또 야놀자 지분 16%까지 투자했다가 최근에 차익 실현하고요 한 4.4% 갖고 있거든요. 그 가치만 보더라도 지금 뭐 400억 정도 넘기 때문에 야놀자 관련주 플러스 두나무 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좋은 소식이 가득한 비트코인 관련주인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두나무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충분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새벽에 확인하는 FOMC 그 회의 결과가 그러니까 회의 결과라기보다는 점도표죠.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준다고 한다면은 내일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 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한화투자증권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000원, 손절 라인은 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점점 커지고 있는 후공정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후공정의 중요성 역시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공정을 지금 우리나라와 대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미국까지 지금 큰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이제 최근에 생산 공대 미국이 없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생산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후공정 중에 하나인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까지 이 30억 달러를 또 추가로 투자하면서 이 어드밴스 패키징 이 프로그램 시행 발표가 나왔고 마침 인텔이 파운드를 포기했다가 지금 다시 파운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인텔 파운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CFO가 지금 TSMC 삼성전자의 파트너가 있지만은 세 번째 파트너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인텔이 또 마침 이 시스템 반도체에 3D 적층으로 승부를 걸겠다. 자, 3D 말씀드렸죠. 2.5D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상가가 나눠져 있는 거고 3D 같은 경우는 이 상가가 이제 아파트 들어가면서 주상복합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3D까지 들어간다면은 이 어드밴스 패키지라든가 후공정 기업들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 오늘 관련 검사 장비들이 다 급등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후공정 기업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제우스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반도체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세정 장비가 유명하죠. 그렇죠. 세정 장비 매출이 거의 다고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생각해 보시면 HBM은 반도체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 전도체를 채워서 연결시키는 건데 구멍을 뚫고 전도체를 채우기 전에 이제 깨끗이 닦아놔야 불순물이 안 들어가고 불량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세정 작업을 제우스가 하는 거기 때문에 HBM 관련 모멘트가 클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반도체 첨단 장비 업체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인텔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텔 수혜주가 제우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우스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인텔 주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네. 제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1월 그 말부터 한번 그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지금 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사 장비 기업들 꽤 급등 나왔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도 인텔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밤이죠. 인텔의 CPU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57,000원까지 전고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제우스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57,000원, 손절 라인은 43,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니저님이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종목들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IP 기업까지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 결국 또 인텔의 또 최대 수혜주 말씀드릴 거니까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사의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